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규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중대산업재해 부분입니다. 중대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이제 내용 두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고 제정 배경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강은미 의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인 기업에서 그러면 이왕에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안착시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인 중대산업재해가 급격히 감소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취지 부분은 강은미 의원님 기조 강연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도에 사망 사고로 그러니까 사고성 사망자가 828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질병 사망이라고 해서 암이라든지 뭐 내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걸 합치면은 그게 이제 1252명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쳤을 때 2000명이 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쭉 보시다시피 점차적으로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망 사고의 수준을 비교할 때 질병 사망은 뺀 사고성 사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망 완인율이라고 해서 10,000명당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를 이제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0.43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사실은 감소해 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만 해도 0.72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많이 이제 사실은 감소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이 0.32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우리 0.43이니까 0.11 포인트 정도 높은 건데요. 일본의 경우가 이제 0.14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거고요. 또 사망사고의 어떤 그 유형을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안 돼서 난 사고들입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 이제 추락 같은 경우 뭐 안전대라든지 뭐 추락 방망 같은 게 설치가 안 되면서 나는 사고고요. 또 제조업 같으면은 끼임 사고라고 해서 방호 우리라든지 그 덮개 같은 게 회전체 같은 덮개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냐를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서 현장 점검의 날을 격주 단위로 매월 2번씩 해왔습니다. 그걸 한 23,000여 개의 주로 이제 좀 작은 업체들을 또 건설 현장을 가서 본 건데요. 해보면 한 63.3%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느냐? 당장의 성과를 말하기는 약간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 27일부터서 3월 18일까지 기준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 날 때마다. 그래서 사고 사망자 숫자 건으로 보면 23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는 37건이 난 거에 비하면 약 37.8%, 한 40% 정도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부담만을 피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그 취지에 맞춰서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에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수시로 확인시켜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등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아마도 시간이 가고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망사고가 감소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왜 안 지켜지는지 권인을 밝혀서 거기에 그 지켜지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벌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노력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처벌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목적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현장에 철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지켜지도록 해서 사고가 예방되도록 CO의 관심과 사실은 그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다면 특히 99.9%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할 일도 없고요. 또 처벌받을 일도 없게 됩니다.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 위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기업이 시급히 그러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더 이제 처벌법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경영 책임자 등이라 해서 CEO한테 부여된 임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란 말을 썼지만 특이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해서 네 가지로 이제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주세요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안 해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처벌하겠습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그럼 뭐냐, 그걸 어떻게 이행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키신다면 이 법을 두려워할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행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상세하게 시행령에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기업 스스로 본사의 CEO가 중심이 돼서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위험 요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1년으로 하는 그 활동을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구축과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사실은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전보건 활동을 할 때 목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목표 같은 걸 이제 두도록 하는 게 이제 맨 앞에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CEO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EO를 대신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이행하는 본사 차원의 전담 조직을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500인 이상 그것도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기업 기준으로 500인입니다.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그 업체들이 위험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같은 거를 합했을 때 3명 이상이 있는,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그런 좀 위험한 업종에 500 이상 기업이라면 전담 조직을 두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위험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사실은 그 시공력 평가라는 걸 합니다. 모든 그 건설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이 이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전담 조직을 두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담 조직을 이제 설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 위험 요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그 절차를 마련해서 현장에 돌아가는지를 단기 1회 이상 점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등의 인력들을 잘 배치를 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해주세요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상 이제 현장의 위험률을 가장 잘 아는 건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의미는 현장에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확인하신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고요. 특히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 협력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급을 할 때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라든지 또는 협력업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는 그런 절차가 본사 차원에서 마련해서 그걸 하도록 해달라는 게 이제 일련의 이 과정을 쭉 연결시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방점은 구축에 있는 게 아니고 이행에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다면 그건 형식적으로 어떤 얼개를 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를 이제 이행이라고 법에서는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러면 확인하고 작동되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게 법에서 시행령에서는 4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말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안전보건관계법령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왜 안 지켜지는지,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사실은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세요라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이행을 점검하세요라는 게 이제 시행령에 담겨 있고요. 그거를 뭐 반기 1회 이상 하세요. 또는 직접 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세요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에 필요한 조치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차로 이제 다시 하나 더 써놓은 게 사실은 교육 부분이 일단 뭘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니냐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챙겨주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법상 의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호받고 필요한 조치 해주세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반드시 시역에서 현장에 어떤 식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결과를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쓰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담 조직 같은 걸 줄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뭐 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담자를 줄 수 있으면은 CEO를 대신한 CEO를 보좌하는 전담자를 줄 수 있고요. 또는 뭐 겸직자를 줘도 됩니다. 어찌됐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무료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50인에서 300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대행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70% 맡기고 계시는데요. 그 대행 기관이 지적해 준 여러 가지 현장에 한 달에 2번씩 가거든요. 거기에 나온 지적 사항들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셔도 사고 날 일도 없고 처벌받을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재발생하면은 그게 대해 원인 분석해서 대책 수립해서 이행하세요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관 등등에서 저희 감독 갔을 때죠. 시정 시한 거 있으면 시정 잘 하세요라는 게 사실 이 네 가지를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에 제대로 법이 준수된지를 확인하는 1호와 4호를 제대로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사실은 예방을 하기 위한 CEO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좀 현장을 잘 챙겨달라.
라는 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관계자분께서 이 점을 잘 이해하셔서 정말 본사에서 현장을 한 번만 더 챙겨보시고 현장에 법이 준수되도록 산업법이 준수되도록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수사받을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이 법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점을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제 간단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